거의 다 왔겠지? 요새 고생 많았어요. 혹시 이번 주 토요일에 선배, 이거 좀 봐요. 네, 수트빨 죽이죠. 이번엔 변호사 역인데 사내 연애 스토리예요. 사내 연애는 별로였는데 드라마 보니까 달달한 게 좋더라고요. 당연하죠. 같은 직장이면 통하는 것도 있고 일하면서 서로 힘도 되고 얼굴도 매일 볼 수 있잖아요. 남친이 선배가 좋아하는 아침 메뉴를 사서 데리러 오고 같이 출근한다고 생각해봐요. 점심엔 손잡고 나가서 같이 밥도 먹고 일하다가 어려운 건 도움도 받고 텅 빈 사무실에서 야근을 해도 남친이랑 있으면 외롭지 않을 텐데. 사내 연애 진짜 괜찮지 않아요? 그쵸? 근데 왜요? 그렇긴 해요. 싸워서 기분이 안 좋으면 업무에 지장을 줄 수도 있죠. 어제 드라마 내용이 그거였어요. 네. 선배 남친은 일이죠. 맞다. 그 드라마 주인공이 백 변호사님이랑 비슷한데. 백 변호사님이 사내 연애를 하면 누구랑 할까요? 그냥 재밌잖아요. 인터넷에도 온통 이 드라마 러브라인 이야기라고요. 어느 커플을 응원할지 고민이에요. 선배가 좀 분석해줘요. 이번엔 이뤄지는 쪽을 응원하고 싶거든요. 근데 보통은 박사학위 따려면 30살은 돼야 하잖아요. 그럼 연상? 진짜요? 그치만 대표님은 약혼하셨잖아요. 그게 아니어도 대표님이랑 백 변호사님은 스파크가 튈 타입이 아닌데. 변시 상위 5%가 안 되는 여성과는 사귀지 않습니다. 백 변호사님다운 대사네요. 망했다. 올해 신입 딱지 못 대면 백 변호사님이 저 자르지 않을까요?
사내 연애는 싫은 건가? 도대체 날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라 그날 일은 해당되려나? 네가 그렇게 다정하게 애를 잘 보살필지 몰랐어. 직원들이 내 쌍둥이 형제가 온 거 아니냐고 계속 묻더라. 제가 바빠서 그것 때문에 오신 거라면 이만 가 보시죠. 내가 온 건 네가 애랑 놀아줄 때 걔가 너만 보더라? 눈이 반짝반짝하고 입은 귀에 걸렸던데? 에휴, 무슨 생각인지는 모르겠단 말이지. 꽃도 줬는데 태도 좀 바꿔봐. 계속 딱딱하게 굴면 동료 사이 그거 깨기 힘들다. 좀 더 부드럽게 대하라고. 부드럽게. 이걸 걱정하는 건가? 우린 프로잖아. 이런 문제가 생길 리 없어. 존재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아침을 만드는데 내가 손이 너무 컸나 봐요. 식사 전이면 이것 좀 거들래요? 고마워요, 선배. 요리도 잘하시는 줄은 몰랐어요. 요새 다들 힘들죠? 간식으로 허니 스위트 케이크 주문했어요. 우와, 그거 요새 인터넷에서 핫한 케이크잖아요. 비싸고 주문이 힘들다던데. 오늘 먹어볼 수 있는 거예요? 완전 럭키네요. 힘든 일 있는데 왜 바로 말 안 했어요? 전... 혼자 힘들어서 병까지 나는 게 날 돕는 거예요? 다시는 이러지 말아요. 네, 좋은 아침이네요. 없습니다. 전 그저 대표님 봤나요?
대표님 오시면 제 사무실로 오시라고 좀 전해달라고요. 무슨 일이야? 아침부터 날 찾고? 우와! 냄새가 딱 프렌치 토스트네? 아직 따뜻한데 아침에 만든 거야? 냄새 죽인다. 솜씨가 더 늘었어. 아침까지 만들어 오다니 그 책이 그렇게 고마웠어? 생각 있으면 가져가 드세요. 고마워. 좋네. 누구 덕에 호강도 하고. 그분이 아침을 사오는 바람에 이게 내 차지가 됐구나. 가서 점심 같이 먹자고 해봐. 정연이가 선수 치기 전에 서둘러. 아니요, 다 계획이 있어요. 이제 일해야죠. 그럼 기대할게. 잠시만요. 응? 저 오늘 간식비는 간식비? 그거 회사에서 내잖아. 왜? 금요일이니까 거하게 하죠. 제가 쓸게요. 그래,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거하게 먹어야지. 그럼 오늘 간식은 네가 쏜다고 격리팀에 말해놓을게. 자, 쉬엄쉬엄 하자. 다들 휴게실로 가서 케이크 먹자고. 아 참, 오늘 간식은 백 변호사가 쏘는 거야? 케이크요?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어요? 갑자기 케이크라니. 금요일이니까 신경 좀 썼지. 백변, 이런 일은 티를 팍팍 내야지. 어서 케이크 가지고 와. 선배! 선배가 제일 좋아하는 가게 케이크예요. 자, 어서 백변이랑 가서 케이크 잘 나와. 맛이라도 보는 게 어때? 수고했어요. 나머지는 제가 처리할게요. 요새 일 많잖아요. 좀 쉬세요. 아니요, 아주 잘했어요. 증거도 논리적으로 편집했고 문서 작업도 좋네요. 사건의 타임라인과 관계도 데이터 그래프도 깔끔해서 한눈에 알아보기 편한 거요. 매일 야근하다가 퇴근하면 승진 시험 준비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요. 그럼 다른 사건 자료도 부탁해요. 일이 많다 싶으면 바로 알려줘요.
이것도 틀렸어. 엄 반장님, 무슨 일이시죠? 제 도움이요? 무슨 사건인데요? 네, 바로 가겠습니다. 피해자가 아직 이혼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법률 지원이라고 할 수는 없죠. 가정폭력 피해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을 망설여요. 이런 상황에선 경찰 측도 난감하죠. 그래서 엄 반장님이 개인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신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피해 여성의 상태가 아주 불안정해요. 저보다는 같은 여자끼리 이야기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심해야 돼요. 너무 몰입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하세요. 내렸다! 어쩔 건데? 내 마누라인데 내 마음이지! 경찰이면 뭐! 그러니까 누가 밥을 그따위로 하래! 하늘 같은 남편이 개구성에서 돈 벌어오는데 집구석에서 또 오는 주제? 밥도 제대로 못하면 빠져야지! 엄 반장님, 피해자는 어딨죠? 걱정 마세요. 다른 곳에 여경과 함께 있어요. 이번에 출동했던 친구입니다. 상황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사건 접수 직후 바로 피해자 자택으로 가서 규정에 따라 조사 및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두부와 안부에 타박상이 있었고 아래턱 관절 장애에다 코에는 외상성 출혈도 보였습니다. 몸 곳곳에는 피와 혈종, 그러니까 피멍도 있었고요. 자세한 건 진단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 귀측과 얘기가 끝나면 여경이 피해자를 바로 병원에 데려갈 예정입니다. 상처 사진 좀 부탁드립니다. 부상 정도로만 진단한다면 경상에 속할 겁니다. 어쩌면 또 전들과 같을지도. 피해자의 이름은 성담이로 올해 27살입니다. 외지인으로 대학 때문에 미림시에 왔다가 대학 동기였던 지금의 남편을 만났다고 합니다. 졸업한 해에 결혼해서 지금은 결혼 5년 차로 미림시에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최근엔 시댁 동네가 재개발에 들어가는 관계로 가족들과 다 같이 그 근처 단지로 이사한 상태였고요. 결혼 후 얼마 안 가 사직해서 현재 수입원은 그녀 명의로 된 집 임대료뿐입니다. 집? 부부 공동 명의인가요? 집은 피해자가 대학 다닐 때 기숙사가 불편할까봐 부모님이 사주신 거라고 합니다. 결혼한 뒤엔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 집을 임대냈고요. (6개월) 전에 파출소에서 조사 나왔다가 성담희 씨 몸에 가정폭력으로 의심되는 흔적을 발견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조사했었고요. 하지만 가벼운 경상뿐이라 형사사건으로 입건 처리가 안 돼서 조서만 쓰고 풀려났습니다. 상해 인정 기준이 흔히 생각하는 일반적인 기준과 전혀 달라요.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었는데도 가해자는 며칠 구금된 게 전부였죠. 그래서 법과 사법기관에 실망해서 도움 요청을 포기한 겁니다. 학대로 기소하려면 고소를 해야만 하고요. 해당 단지 관할 파출소에 자주 방문할 것을 요청하긴 했지만 이게 해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근 6개월 동안 신고가 4차례나 들어왔거든요. 그럼요. 상처가 심각해 보이는데 진단 결과는 죄다 경상이네요. 집안 내부 CCTV도 없고 폭행 빈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도 없고. 두 분이 성다미 씨의 이혼을 설득하다 보면 그녀로부터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다미 씨 부모님은 타지에 계십니다. 부모님께 연락하는 건 어떠냐고 물어봤는데 단칼에 잘라버리더군요. 그래서 그녀의 이웃과 시댁 사람들을 탐문했는데 당시 성다미 씨는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남편과 결혼했고 그 일로 부모가 그녀와의 연을 끊었다고 들었습니다. 성다미 씨 남편은 친정 부모님이 돈 많은 사람만 좋아한다고 불만이죠. 저희가 출동할 때마다 그런 소리를 하더군요. 그건 폭행을 합리화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해요. 이런 상황 때문에 이혼을 못하고 있는 거겠죠. 자신의 실수로 결혼 생활에 실패했다고 여겨 도움을 청할 의지를 상실한 거네요. 일단 성다미 씨에게 믿음을 주고 우리를 이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게 해야 돼요. 피해자가 이혼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남편 쪽에서 아무리 사랑한다고 주장해도 우리가 손을 쓸 수 있죠. 상황을 자세히 물어봐요. 난 가서 경찰 출동 기록을 확인해 볼게요. 됐어요.
가정폭력 피해자 중 상당수가 여러 사정으로 인해 이혼을 기피해요. 경제력이 없거나 심적 의존도가 높을 경우, 또 보복과 수치심 때문이기도 하죠. 생각을 말해봐요. 심리 치료와 경제적 독립은 삶의 의지를 심어주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집을 떠나면 더 심각한 스토킹이나 학대, 살해에 노출돼요. 성다미 씨의 독립을 도우려면 신변을 보장할 수 있는 완벽한 계획이 필요해요. 신변 보호 요청 자료 좀 보여주세요. 남편 쪽 자백이 너무 애매해요. 폭행 횟수와 정도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서 증거로 쓸 수 없겠군요. 이건 간접 증거로 증거 자료 마지막에 첨부해요. 무조건 한 번에 통과시켜야 해요. 내일 같이 가요. 아무리 그래도 멀쩡한 가정을 깨는 게 말이 돼? 저 집 남편은 술버릇이 좀 고약한 것뿐이에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잖아요. 다미 씨도 문제가 있어요. 돈도 안 벌면서 살림도 엉망이니 남편한테 그런 대접을 받죠. 또 저 집 남편이 처갓집한테 얼마나 무시를 당했는데 그러니까 그걸 아내한테 풀지. 얘야! 다 내 아들 잘못이야. 내가 미안하구나. 돌아오면 내가 따끔하게 혼내주마. 하지만 이렇게 유치장에 가두는 건 아니다. 어서 경찰한테 가서 용서했으니 빨리 풀어달라고 하렴. 멀쩡하게 생겨서 심보가 고약하네. 내 아들한테 원수 줬어? 헛소리 말고 썩 가요. 성다미 씨, 왜 이혼을 망설이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저흰 다미 씨의 의사를 존중합니다. 하지만 이혼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앞으로 있을지 모를 리스크와 권리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리스크? 내 아들은 내가 잘 타이를 거요. 제3자는 빠져. 어르신도 같이 들어보시죠. 재산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성다미 씨 명의로 집이 한 채 있습니다. 시청 자료를 열람해 보니 그 일대는 지금 개발 중이고요. 곧 다미 씨의 집이 있는 단지가 개발 구역에 편입될 수도 있죠. 그 집은 성다미 씨가 대학생 때 부모님에게 받은 혼전 재산이죠. 법적으로 따지면 혼전에 소유하고 있던 집의 이주 보상금도 혼전 재산에 속합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 중에 받은 보상금은 나중에 입증하기 어려우니 결혼 후 형성된 재산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유언장 작성도 생각해보세요. 극단적인 상황이지만 만약 가정폭력으로 사망하게 된다면 다미 씨의 남편이 상속 1순입니다. 하지만 유언장을 작성하면 다미 씨의 의사에 따라 유산을 처분할 수 있죠. 예를 들어 그 집은 부모님이 사주신 거니까 보상금은 그대로 부모님께 돌려드릴 수 있어요.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다. 혼전 재산이라니. 게다가 내 아들이 때려 죽인다니. 얘야, 다 헛소리야. 이번엔 정말 단단히 혼을 낼 테니 달라질 게다. 이제 시대가 변해서 출가 외인이란 말은 어긋나지만 사돈은 너랑 절연하겠다고 큰 소리 쳤는데 그 돈을 돌려줄 필요 없어. 부모님과 관계를 끊었다고 하셨는데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구두상의 일인가요? 아니면 서류를 작성했나요? 아버지가 그냥 말로... 구두상으로 한 이야기라면 유산 상속에 아무 영향도 없습니다. 만약 부모님의 유산 상속권을 박탈하고 싶다면 어르신, 앞으로 가정폭력이 일어나지 않게 아드님을 엄히 혼내겠다고 하셨죠. 성다미 씨는 이혼을 원치 않으니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법에도 인정은 있으니 유언장까지 작성할 필요는 없겠네요. 그럼 부모님과 상호 간의 법적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협의서를 작성하세요. 그래! 사소한 다툼을 이렇게 크게 만들 일이 뭐 있나? 잠깐, 상호간이라니? 네, 상호 간의 유산 상속권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죠. 한 여성이 사고로 죽자 그 부모도 충격으로 사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유산이 사위에게 넘어갔어요. 배우자의 사망으로 혼인 관계는 끝났지만 친족 관계는 유지되기 때문에 상속권은 있었죠. 물론 상속받기 전에 재혼했다면 친족 관계가 끝나기 때문에 상속권도 박탈됩니다. 물론 성다미 씨와 부모님께서는 관계를 끊었으니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죠. 하지만 이런 상황까지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성다미 씨, 방금 전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부모님께서 결혼을 반대하신 것 같더군요. 그렇다면 부모님께서는 유산을 다미 씨와 사위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유산 상속은 양측이 서로 원치 않는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협의서 작성해 보세요. 아니요. 욕심 많은 노친네들. 무슨 염치로 돈을 안 줘? 시집 보낼 때 맨몸으로 보냈잖아. 시집 와서 줄곧 내 아들 빨아먹고 살았으면서 유산도 안 준다고? 내 아들도 무시하고 얼어 죽을 고약한 것들! 그만하세요. 담씨, 너무 고깝게 듣지 마. 저 변호사가 뭔데 멋대로 관계를 끊으란 말아 간섭이야? 부모님 좀 설득해봐. 결혼한 지도 한참 됐는데 이제 받아주시겠지. 그래, 어서 애를 낳아. 손주 보면 부모님도 사위로 인정해 주실 거야. 그만들 하시라고요. 제발 그만하라고요. 성다미 씨, 원하시는 게 뭐든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할게요. 이혼 서명. 가정폭력을 겪은 사람들이 재기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제가 나서긴 좀 그러니까 잘 부탁해요. 고소는 어떻게 진행할 생각이죠? 합의 방안도 준비해둬요. 어떻게든 형사소송은 피해보려고 거액의 합의금을 제한할 수도 있어요. 성다미 씨를 위해 최대한의 위자료를 받아내야 돼요. 같은 여성으로서 느끼는 분노는 이해하지만 너무 감정적이에요. 뭐가 가장 위안이 되고 도움이 될지는 성다미 씨가 선택해야죠. 우린 변호사지 당사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겐 선택권이 없어요. 두 번째 방안은 제가 준비하죠. 이 사건만큼은 파트너로 뛰지 말고 각자 움직입시다. 제 의견을 못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이럴 땐 각자 행동하는 게 더 나아요.
사과받자고 한 말 아니에요. 더구나 진심도 아니잖아요. 서로 생각이 다른데 함께 움직이면 역효과만 날 거예요. 지금으로선 각자 움직이는 게 최선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소송을 제기할지는 의뢰인의 결정에 맡기죠. 그리고 따로 움직인다고 해도 책임은 같이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다미 씨 상황 매일 보고해 주세요. 업무상의 의견 충돌이 정말 사적인 감정엔 영향을 주지 않는 걸까? 너무 심하게만 했어. 하지만 백은우, 넌 공과 사를 구분 못하는 건 절대 용납 못하잖아. 그냥 취미로 찍은 거예요. 졸업하고 나서는 손도 안 댔어요. 근데 직업훈련 강사님께서 인턴 자리를 추천해 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통할 거예요. 화장은 일종의 의식 같은 거잖아요. 과거의 모습은 상관없어요. 화장만 하면 완전 달라지죠. 화장은 여자의 무기예요. 저희 브랜드 색조 최고잖아요. 면접 바로 통과하실 거예요. 이거 너무 비싸요. 제가 어떻게 이런 걸 써요? 고마워요, 변호사님. 전에 남편한테 뺨을 맞아서 병원엔 갔는데 신고는 못했어요. 네, 일전에 맞아서 코하고 갈비뼈가 부러졌었거든요. 그래도 남편이 풀려나길래 그거에 비하면 심한 것도 아니고 해서 병원에 가서 지혈만 했어요. 동영상이 있어요. 처음 경찰을 불렀을 때 경찰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죠. 전 절망했고 처음으로 이혼 얘기를 꺼냈어요. 신랑은 놀라서 절 껴안더니 울면서 사과했죠.
제 부모님이 자기를 무시해서 그런 거라며 절 사랑한다고 앞으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했어요. 전 그 말을 그날 날씨가 너무 좋아서 휴대폰으로 풍경을 찍으려 했어요. 근데 신랑이 갑자기 돌아와 제 휴대폰을 던지더니 제가 아래층 남자를 도찰했다고 밖에 애인이 있어서 이혼하자고 했다며 억지를 부렸죠. 이혼하면 그 사람은 저와 제 부모님을 해코지할 거예요. 망가지긴 했는데 버리진 않아서 아직 집에 있어요. 참, 며칠 동안 전화 한 통이 없네. 저예요. 메일에서 말한 그거 새로운 증거요. 같이 가요. 혼자 가면 여보세요? 뭐야? 그날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 저 변호사님 전화기를 빌려서 다시 전화해보세요. 혼자 가면 위험해요. 백 변호사님과 같이 변호사님,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요. 백 변호사님 파트너시니까 인품을 의심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저도 업무 중이라 확인을 해야 돼서요. 증거 입수 위임장은 어디 있죠? 성다미 씨한테 가지고 와달라고 전화하셔도 돼요. 거의 다 왔어요. 운전 중이니까 이따 이야기해요. 백 변호사님이 신고하셨어요. 자세한 사정은 백 변호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이게 뭡니까? 변호사가 어떻게 이렇게 경솔할 수 있죠? 이번 일로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는 건 몰라요? 게다가 상대는 가정폭력 상습범이라고요. 경찰이 제때 도착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왜 사전에 저랑 상의도 않고 간 거예요? 울지 말아요. 저 미안해요. 제가 너무 흥분했어요. 오늘 고생 많았어요. 저녁 같이 먹어요. 자, 일단 밥부터 먹죠. 왜요? 좀 서툰 것뿐이에요. 그래도 훌륭한 변호사로서의 자질은 충분히 갖췄다고 생각해요. 법조인은 로봇이 아니에요. 따뜻한 마음이 필요하죠. 사람들의 감정과 아픔에 공감할 수 있어야 의뢰인을 제대로 돕는 거잖아요. 성담이 씨가 다시 힘을 낸 것도 당신이 노력한 덕분이에요. 성담이 씨가 무척 신뢰하는 걸 보면 변호사로서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제가 신고한 거라고 엄 반장님께서 말씀 안 하셨나요? 성담이 씨가 제게 전화했어요. 당신이 올라가고 얼마 뒤에 다미 씨 남편이 갑자기 돌아왔다고 하더군요. 휴대폰이 꺼져서 연락도 안 되는데 남편이 폭력을 쓸까봐 경비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대요. 남자 자체를 두려워하고 단지에 소문이 날 수 있는데도 다미 씨는 경비실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경비의 휴대폰을 빌려서 당신 명함에 있는 우리 사무소로 전화해 절 찾았죠. 그래서 전 바로 엄 반장님께 전화해서 출동해달라고 부탁했고요. 일부러 남편을 CCTV 쪽으로 유인한 거죠. 경비도 부르고 증거물도 안 뺏기려고. 다치더라도 법정에서 판사의 동정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훤히 보여요. 앞으로 이렇게 위험한 방법은 절대 금지예요. 변호사로서 문제를 매끄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해요. 그래야 위험에 빠지지 않죠. 변호사에게 이건 단순한 사건에 불과하지만 의뢰인에겐 인생이 걸린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전 실수 없는 완벽한 변호사보다 따뜻한 마음을 지닌 변호사가 좋습니다. 경험이야 쌓을 수 있지만 초심을 지키기는 어려워요. 전 당신이 이 일을 하면서 이 길을 선택했던 이유와 뜨거운 열정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말한 것보다 훨씬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직서라면 사절입니다. 오늘 밥 맛있게 먹고 집에 가서 푹 쉬어요. 내일 늦지 말고요. 내일 외근은 저랑 함께 가요. 네? 참, 기운을 차린 것 같네요. 성다미 씨, 이 상황을 해결할 두 가지 방안을 준비했습니다. 첫째는 합의를 거절하고 가해자에게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 쪽에서 수집한 증거로 폭행죄는 입증할 수 있어요. 고소한다면 가해자를 감옥에 보낼 수 있겠죠. 형량이 무겁진 않겠지만요. 형량이 무겁진 않다. 둘째는 위자료를 최대로 받아내는 거예요. 성다미 씨는 유책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어요. 형사소송은 않겠다는 조건으로 상대방에게 더 많은 위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죠. 형사소송은 전과가 남기 때문에 대부분은 합의로 끝내고 싶어 해요. 이건 싸움이 격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상대가 2판 4판으로 나오거나 나중에 보복할 수도 있거든요. 변호사님은 생각이 어떠세요? 변호사님이 아니었다면 증거도 제대로 못 모았을 거예요. 전 지금도 이혼이 두려워요. 취직해서 새 삶을 찾는 것도 그렇고요. 전 그저 시체처럼 아무 주관 없이 살았죠. 어쩌면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변호사님 의견에 따를게요. 다미 씨의 말이 옳아요. 의뢰인의 신뢰를 받고 있는 당신이야말로 다미 씨에게 조언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죠. 그럼 저도 제가 비겁한 선택을 해도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참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합의가 비겁하대요. 그렇게 나약하게 군이 폭력을 당한 거라는데. 저도 복수하고 싶어요. 그 인간을 감옥에 넣고 싶지만
형량이 길지 않다면 차라리 그 인간들이 소중해하는 돈으로라도 보상받고 싶어요. 하지만 두려워요. 전 괜찮지만 제 부모님까지 해코지한다면 전 겁쟁이에요. 두렵지만 복수는 하고 싶고 이런 저라도 도와주실 건가요? 성다미 씨의 요구 사항은 두 가지예요. 위자료를 최대한 받아내고 혹시 모를 괴롭힘을 미연에 방지하는 거죠. 위자료는 앞으로의 생활의 물질적인 보상이기도 하지만 상대 측에 대한 처벌이기도 해요. 두 가지 다 해내야 돼요. 합의를 주재해 보려고요? 하지만 내일은 상대 쪽 태도가 미안해요. 잠시 딴 생각을 했어요. 그럼 내일 전 옆에서 듣고만 있을게요. 문제가 생겨도 웬만하면 나서지 않을 거니까 오늘 준비 제대로 해요. 가봐요. 교수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의뢰인에게 이혼을 권하고 양육권을 가지고 올 수 있게 돕는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부부의 양육권을 박탈해달라고 신청하셨어요? 매일 아빠한테 맞는 엄마를 지켜보는 건 아이의 정신건강에 몹시 해로워. 그래서 양육권을 박탈해달라고 신청했다. 왜? 화났니? 네가 격한 반응을 보일 때도 있구나. 아니, 화가 나면 더... 교수님. 교수님답지 않네요. 의뢰인에게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면서. 은우야, 내가 바로 이혼하라고 권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분은 계속 이혼을 두려워했으니 이번에도 그래서 이런 방식을 택하신 건가요? 이혼 결심을 굳히게 하려고요? 그래, 하지만 이건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교수님 욕해요. 은우야. 변호사에게 이건 단순한 사건에 불과하지만 의뢰인에겐 인생이 걸린 중요한 문제일 수 있어. 때로는 악역을 자청해서라도 미움받을 일을 해야만 한단다.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면 악역이 되는 게 뭐 그리 대수겠니? 대수예요. 왜 제게 먼저 말씀 안 하셨어요? 그건... 교수님, 다음에 또 악역을 맡으셔야 하면 저랑 같이 해요. 왜 웃으세요? 너무 감동적이라서.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요. 그건 나중에 네가 같은 말을 듣게 되면 알게 될 거야. 전 잠깐. 그
카메라는 네가 어떻게 커가는지 담으려고 새로 샀다. 애끄지 마.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이 정도 위자료면 부모님께 돌아가서 그 인간의 본성을 깨닫고 이혼 소송에서 이겼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부모님이 그나마 덜 속상해하실 거예요. 참, 드릴 게 있어요. 더 좋은 걸 드려야 하는데 그래도 제가 번 돈으로 선물하고 싶었어요. 아직은 이 정도 능력밖에 안 되지만 나중엔 더 좋은 거로 드릴게요. 왜 그래요? 다음번에도 의견 충돌이 생기면 그 생각을 밀고 나가세요. 그때도 따로 움직이면서 각자의 방법을 시도해 보는 거죠. 물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 결정할 겁니다.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죠.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이번처럼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해요. 앞으로 절대 혼자 위험한 행동은 하지 않겠다는 것만 약속해줘요. 저 영화 좋아하세요? 저 먼저 말씀하세요. 그래요. 매번 뜻대로 안 되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 옛날 영화 좋아하는데 괜찮겠어요? 승리를 자축하는 자리니까 저도 내야죠. 영화관에 잘 안 가고 보통 집에서 봐요. 옛날 영화는 무척 좋아해요. 어떤 건 반복해서 볼 때도 있고 소장하기도 하죠. 요새 개봉한 영화도 좋아해요. 장르는 전쟁이랑 예술 영화를 좋아하고요.
더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요? 어떤 영화 좋아해요? 그럼 다음에 시간 나면 같이 영화 보러 갈래요?